안녕하십니까. 믿으심 우연의 심정석 원장입니다. 오늘 1월 25일 월요일, 갑질 훈남, 갑상선 질환에 훈수 두는 남자, 믿으심 우연의 영상의학과 심정석 원장입니다. 오늘 또 게시판을 통해서 이렇게 올려주신 분들 같이 고민하면서 훈수 두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원장님 갑상선 상담 드립니다. 올려주셨는데요. 같이 볼까요? 혹이 있고요. 네, 이 혹은 암일 가능성이 조금 있는 그런 혹이네요. 같은 혹을 다른 병원에서 검사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색의 질감이 많이 다르네요. 그렇죠. 20년 4월, 21년 1월. 이건 최근이군요. 60대 중반 여성, 네, 어머니신가요? 2006년에 반절제, 갑상선의 작은 혹. 그러면 지금 이게 왼쪽이니까 오른쪽을 절제하셨다는 뜻이겠네요. 당시에 암이었고요. 아이고, 2010년에는 뇌출혈이 있으셨군요. 20년에 그러네요. 네, 대학병원에서 크기 변화 없으니 지켜보자. 네, 뭐 크기가 작은 것 같아요. 5, 6mm라고 하셨으니까. 또 다른 대학병원에서는 2020년 7월에 5mm로 작고 모양이 좋아서 세침 검사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본인이 원하셔서 세침을 하셨고 유두암 판정. 이게 재발이라기보다는 재발 그렇게 말하면 전에 수술했던 게 뭔가 영향을 미쳐서 또 생긴 거. 이제 그럴 때 재발이란 표현을 쓰는데요. 그냥 재발이라기보다는 갑상선 암은 또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 용어는 그리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고주파 내용을 찾아보니 그러네요. 지금 어머니께서 이 혹의 크기나 위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왜 그 환자분께서 수술을 좀 회피하고 대안적 치료를 찾으시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요새 많이 드리는데, 어머니께서는 또 이런 일도 겪으셨고 그러니까 고주파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고주파를 해서는 안 될 만한 사안도 현재로서는 없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어느 것이 올바르냐 그거는요, 저런 질문이에요. 지금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게 좋으냐 안 사는 게 좋으냐 그거만큼이나 일의 경중을 따지면야 지금 어머니의 문제가 훨씬 중요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뭐가 맞는지 지금으로선 알 수 없다. 그런 면에서는 그거만큼이나 어려운 건데요. 이제 어느 쪽을 중요시 여기느냐. 그게 더, 즉, 그걸 중요시 여겨서 따져야 되겠죠. 이것도 좀 올바른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이해는 잘 되실 것 같아요. 지금 금리를 오르느냐 마느냐, 올리느냐 마느냐. 그때 다 같은 경제 전문가지만 수출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내수를 중요하게 여기느냐, 그거에 따라서 판단이 바뀌는 거지. 뭐가 맞다 틀리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어머니의 경우도 수술을 해서 그냥 확실히 치료를 해버리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어머니께서 이미 수술도 한번 하셨고 전신 상태도 썩 좋지 않으신 상태에서 그냥 치료를 덜 세게 하느냐, 이제 그 판단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 수술 자체의 위험성도 있으실 테니까 어머니 고령이시고, 그래서 저라면 저희 부모님이 지금 똑같은 상황이시다 그러면 저라면 고주파할 것 같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올리비아님 댓글로 문의 주고 계신데요. 반절제 후 재발이 잦은가요? 전이 없고 유두암인데 1.3, 0.3 혹으로 반절제. 우리나라는 특히나 그 의술의 치료 성과가 정말 좋거든요. 제 생각인데요. 100분의 1 안 되실 것 같습니다. 재발 확률이. 네, 그냥 제가 생각하는 추정입니다. 올리비아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리즈7979님. 제가 뭐죠? 그 아이디가 나딘 걸로 봐서는 전에도 올리신 적이 있지 않으실까 싶네요. 예, 알려주세요. 죄송한데요. 저희가 지금 훈수 두는 방송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또 예를 들자면 그 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여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한국하고 북한을 헷갈려서 평양으로 가려고 그런다. 그러면 훈수 두기 쉽죠. 그걸로 가면 안 돼. 그렇잖아요. 근데 굉장히 많이 아는 사람이 한국에 대한 책도 엄청나게 많이 읽고 그런 상태에서 저한테 만약에 외국 사람이 야, 너 한국 사람이니까 알 것 같아. 내 물어볼게. 내가 한국에 가면은 시간이 없어서 뭐 할 수 있는 그게 뭐 이거저거 다 해볼 순 없고 근데 그 중에 나는 꼭 평양냉면을 먹고 싶어. 그래서 알아보니까 유명한 냉면집이 서울에 몇 개 있던데 장충동에 있는 집하고 을지로에 있는 집하고 중에 어디를 가면 맞아? 그렇게 물어보면 제가 대답 못 하겠죠? 지금 그 7979님 갖고 계신 질문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세한 질문은 죄송하지만 저희가 이 시간을 운영하는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저쪽 방 한번 가볼까요? 비정형 3단계인데 양성일 수도 있나요? 네, 비정형 3단계에는 제가 좀 관심이 많죠. 이분들이 엄청 고민들 하시니까요. 이거는요, 양성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정형 3단계는 회색지대입니다. 그래서 세포 자체가 회색일 수도 있는데 사실 그 결정은 양성인데 뭐 검사하는 과정에서 회색이라고 오해받았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는 암인데 암이면 까만색이라고 치죠. 까만색이라고 봤어야 되는데 뭐 또 이런저런 이유로 회색이라고 오해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일 수 있다. 그것까지는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비정형에 대해서 말씀드린 그 동영상들이 꽤 많이 있죠. 그래서 저희 위드심의원에서 올린 비정형 3단계 검색하셔서 한번 좀 찾아보시고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여기 댓글에 제가 제일 비정형 3단계 동영상도 또 여러 개를 찍어서 가장 최근에 올린 제일 그 압축된 그러니까 제일 이해하기 좀 편한 게 어느 건지 댓글로 올려드릴게요. 올리비아님, 반절제 수술 후 3주 차세요? 아이고, 그쵸. 저희 병원 다니셨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편하실 때 오세요. 저희 병원에서 진료 받으신 분이 이제 큰 병원 가시면 수술하시잖아요. 이제 그러고 나서, 좀 약간 출가 외인 비슷하게 이제 저희가 주치병원이 될 수는 없어요, 이제는. 그리고 특히 수술 직후 그러면 이제 그쪽 병원에서 충분히 이제 검사를 하다가
이제는 정말 저희 이렇게 큰 병원까지 안 오셔도 되겠습니다. 그런 시점이 있으면 그때는 주치병원이 저희 병원이 되면 돼요. 그런데 이제 큰 병원들이 좀 너무 바쁘니까 나는 지금 굉장히 불편하고 아프고 이거 큰일 난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이 막 되는데 다음 예약할 때까지는 뭐 한 1년 남았고 이럴 경우가 많거든요. 큰 병원들은. 그럴 때 저희 병원에 오세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게 큰일은 아니구나. 그것만 확인하면 저 다시 그 수술받은 병원까지 지금 안 가셔도 되잖아요. 근데 진짜 혹시 뭐 지금 예상 밖의 일이 벌어졌는데 못 가는 거, 그거를 막아드리는 게 이제 저희 병원이 해드릴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3주밖에 안 되셨으면 이제 수술 과정에서 아물어가고 그러는 중에 정말 불편한 게 많으실 텐데 요 시기는 저희 병원을 좀 활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별의별 걱정이 다 드는 시기거든요. 그럴 때 검사 받았더니 괜찮다더라. 그 말을 반복적으로 듣는 거는 이 정신적 안정을 찾으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건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저도 의사지만 뭐 저라고 병이 없었겠습니까? 저도 수술을 받았는데 그때 처음 한 3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뭐 별 생각이 다 나요. 그때마다 저도 그냥 가서 검사 받았어요. 뭐 저희 병원에 없는 MRI 같은 거 찍고 그래야 되는 병이었더라서 잘 아는 선생님한테 그냥 가서 한 두세 달 만에 또 가서 검사하려니까 약간 좀 창피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검사 받고 괜찮다 소리를 들으니까 그 힘으로 또 몇 달은 맘 편히 지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게 또 지금 의사로서 드린 말씀은 아니고요. 환자로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 또 과잉 진료를 부추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조금 반성이 되는데 그냥 환자분 올리비아님 마음에 제가 공감하는 바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디 HEB4123님. 네네. 네,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요. 한번 영상, 영상은 이미 보내셨죠? 뭐 다른 자료도 봤었으니까 뭐 모시고 와보시죠.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아, 네. 다른 가족들을 설득하는 거. 아마 다른 가족분들도 정보가 좀 축적되면 마음이 바뀌실 수도 있을 거예요. 고주파 그러면 야, 너 어디서 그런 사이비 시술을 알아왔어? 그런 생각 가지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뭐 제 방송을 보여드려도 좋고 저희 병원의 미세 유도암의 고주파에 대한 치료 시리즈로 제가 올려놓은 게 있는데요. 잠깐만요. 그거 한번 링크로 붙여드릴까요? 지금 방송 중이니까 나중에 그 올리신 글에다가 그 댓글로 그 미세유도암의 고주파 치료 시리즈 3개를 뭐죠? 시청 목록인가? 그 유튜브에 이렇게 목록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 보내드릴게요. 올리비아님은 갑상선과 별개로 임파선 진료를 그럼 조 원장님이 보시나 보네요. 네, 병원에 오셔서 필요한 진료 잘 받으시고 건강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른 분 혹시 있을까요? 세침 검사는 몇 단계까지 있나요? 세침 검사는요, 0단계부터 6단계까지 있습니다. 장대비님. 아프지 말자고요, 놈은. 님은 굉장히 재밌는 제목의 글을 올리셨네요. 의사의 반응을 물어보셨어요? 폭이 4개다. 한 개는 큰 무릎. 나머지는 조금 크다. 세침을 하자. 별 반응이 없고, 결혼도 못 했는데, 이 어머니들의 용어죠. 결혼을 안 하셨겠죠. 그쵸?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닌 게 맞겠죠? 아니에요. 저 심각한 상황이라도 사실 웬만하면 암일 것 같습니다. 이런 소리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암일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조직검사 결과가 괜찮다고 나왔을 때예요. 대부분의 환자들이 그렇게 나오면
이게 아 다행이다 괜찮네 이렇게 생각 안 하고요. 세포검사가 잘못된 거 아니야 막 그런 생각에서 헤어나질 못하세요. 그래서 특히 저는 암일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도 뭐 암일 것 같다라든가 뭐 이런 류의 언질 절대로 안 드립니다. 사실 그래야 맞고요. 그런 거 같고요.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HB님, 다른 가족들은 전이를 걱정하세요. 전이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제가 드린 그 동영상에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전이가 발생할 확률은 굉장히 낮아요. 그러나 수술하고 전이 중에서 그래도 수술하고 고주파 중에서 혹시 고주파를 했다가 손해를 보고 후회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통계적으로는 차이는 없다고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은 이미 검증된 치료법이고 고주파는 아직은 그 임상 사례가 많지 않으니까 수술을 했는데 전이가 발생하면 나는 그래도 최선을 다했지만 뭐 어쩔 수 없나 보다. 이제부터라도 잘해보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고주파를 해서 전이가 발생하면 수술할 걸 그랬나?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표준치료법이라고 인정받는 걸 하는 게 그래도 마음적으로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어머니는 이제 수술이라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전신마취와 뭐 이런 신체적 부담, 즉 그게 오히려 더 큰 리스크 아니냐. 어머니께서는 지금 기본적인 건강에 뇌출혈도 있으셨고 그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수술의 리스크 자체가 재발 리스크보다 더 클 수도 있다. 그렇다면 수술을 피하는 쪽이 오히려 답이 아니냐. 그리고 나중에 혹시 재발을 했다 하더라도 아니다, 내가 그때로서는 고주파를 선택한 게 맞는 결정이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냥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지, 재발률 자체, 그건 따져봐야 수술이나 고주파나 사실 별 차이 없다고 이미 수많은 논문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셨기를 또 바라고요. 신세와 강세 진단이 다르게 나오기도 하나요? 그럼요. 신세와 강세는 세브란스 병원이죠, 둘 다. 그러나 다른 선생님들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물론 세브란스와 서울대 뭐 이렇게 아예 다른 학교 출신의 선생님들끼리는 학풍도 조금은 차이가 나긴 해요. 저처럼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보기에는 신촌 세브란스랑 강남 세브란스는 약간 또 저희랑은 결이 다르게 치료하고 계시거든요.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다르다지. 그리고 신촌 세브란스랑 강남 세브란스는 비슷하다라고 느끼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 한 분 한 분당 따지다 보면 이분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분은 저렇게 생각하고 그럴 수 있죠. 아마 같은 신촌 세브란스 안에서도 이 선생님한테 갈 때 다르고 저 선생님한테 갈 때 다를 수 있을 거요. 그게 혼란스러우실 수 있지만 이상한 건 아닙니다. 굉장히 애매한 회색인 경우에는 어떤 선생님은 회색이 조금 진하다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선생님은 뭐 연한 회색이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거 비슷한 거라서 그렇습니다. 네, 지난번 방송 이후에 올라왔던 글 중에 그냥 제목만 조금 훈수 드릴 수 있는 분들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방송 마치도록 하겠고요. 또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으심위원회의 심정석 원장이었습니다. 다음 방송은 수요일 오후 1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